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파이썬의 변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조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일 힘든 시간에 또 세션을 열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첫 시간인지는 몰랐거든요.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지난 2017년도에 파이썬이랑 자바의 문법을 좀 비교했던 세션을 진행했었던 사람이고요. 현재는 엘라스틱이라는 엘렉서치라는 오픈소스 검색 엔진 쪽에서 시니어 서포트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이전에 솔루션 테크 리드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뭐 파이썬 커뮤니티에 많이 후원을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저희 회사랑 무관한 발표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책들은 제가 집필했던 책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4권은 제가 썼고 2개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판했는데 오늘 그 키노트로 오셨던 그 캐롤 분도 여기 3번째 챕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사인도 좀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이 제가 2014년도에 썼던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책의 개정 증복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책을 제가 개정 증거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 내용에 있던 변수 관련된 어떤 소스 코드라든지 설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발표를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변할 수 있는 바로 오타가 있네요. 변경할 수 없는 인뮤테이블 변수와 변할 수 있는 그 뮤테이블 변수의 차이점,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스턴스 변수의 차이점, 그 다음에 글로벌, 로컬, 노로컬 변수의 차이점을 이해해보고 또 좋은 소스 코드 작성하는데 어떤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내부 동작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연습을 몇 번 해봤는데 20분 안에 다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저희 파이썬 그 공식 튜토리얼 문서에 보면 클래스라는 설명하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객체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어떤 성격 같은 걸 얘기하면서 동일한 객체에 여러 스콥, 여러 이름들이 바인딩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immutable basic type, 즉 숫자라든지 문자열, 그다음 튜플처럼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코드에 뮤테이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즉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 세트 이런 동일한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는 서프라이징 에펙트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하기 쉽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오늘 발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은 제가 2015년도에 귀도 반로섬 아저씨를 만났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드랍박스 그 본사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문서가 파이썬 자체는 쉬운 언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서가 어렵냐 그랬더니 귀도 아저씨도 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도 한글로 바꿔주고 또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 집필 활동도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줘서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파이콘이니까 파이썬 코딩은 다 할 줄 아시죠? 자, 여기 개발자 아니신 분. 저는 아니세요? 어떤 직급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파이콘 끝나고 나서 코딩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시작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변수 단순하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물리적인 주소 자체를 외우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꼬리표를 달아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변수는 이 대입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게 이 장표의 메시지고요.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읽고 싶으시다면 여기 링크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은 아주 잘 알려진 다이나믹 동적 바인딩 언어죠. 자, 덕 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개가 이 오리를 보니까 오리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니까 오리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구나 라고 추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타입을 실제로 정의하지 않고도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을 보고서는 이 타입을 추론하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한 타입 언어예요. 강한 타입이라 하면 데이터 변수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면 두 개를 연산 처리할 때 반드시 타입 변화를 해줘야 되는 언어입니다. 타입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제 경력 동안 보통 10년 넘게 자바를 하다가 파이썬을 배운 케이스인데,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떤 유효 범위라든지 뭐 파이널 같은 예약어를 가지고 변수를 수정할 수 못하게끔 이렇게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좀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배우기 쉬운 언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명명 규칙으로서 약속을 가져가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닥 항상 쉽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처음 다뤄볼 내용은 임뮤테이블과 뮤테이블입니다. 자, 코딩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 단어 처음 봤다 하시는 분, 데이터 타입이 뮤테이블이랑 임뮤테이블이 있어? 그죠?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난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단순한 코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문자열을 집어넣은 변수가 하나 있죠. 이 변수의 객체 아이디를 찍어주고 이 문자열에다가 2라는 값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만 A, B, C, D, E라고 문자열이 출력이 됐죠. 그러고 나서 변수의 값을 출력해보면 값이 어떻게 나오죠? 네? 2가 나옵니까? 2가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값을 덧붙인 게 그냥 출력이 된 것뿐입니다. 값은 변경이 되지 않고 객체 역시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여진 A, B, C, D, E는 그냥 생성된 새로운 객체의 값일 뿐이에요. 변수에 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은 다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도대로 짜려면 이런 식으로 짜야 되죠. 이 문자열에다가 2를 더한 새로운 객체 값을 변수에 대입을 해야 여기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으면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객체 아이디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리스트의 값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리스트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4개의 항목을 집어넣고 아이디를 찍어준 다음에 5번째 항목을 어펜드 했습니다. 자, 값 바뀝니까? 바뀌죠? 안 바뀌어요? 지금 다 반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값 바뀌죠? 리스트니까 리스트에다 항목 넣고 뺄 수 있죠. 그리고 객체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봤던 소스 코드는 문자열이었어요. 그죠? 임뮤테이블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같은 객체 값을 생성된 이후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 타입은 값을 넣거나 뺄 수 있겠죠. 자,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데이터 타입에 임뮤테이블이 있고 뮤테이블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뮤테이블 객체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메소드 같은 걸 제공하죠. 방금 같이 어펜드를 한다든지 뭐 값을 뺀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뮤테이블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은 떨어지지만은 성능상으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하둡, HDFS라든지 뭐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경우에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거 보면, 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구조가 전부 다 임뮤테이블이에요. 자, 수정할 수 있는 API는 제공하지만 실제로 그 API를 호출했을 때는 그 객체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객체를 대입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루프를 막 돌면서 임뮤테이블 객체 값을 변경하는 그런 소스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객체가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메모리에 그 객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소스 코드가 메모리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뮤테이블한 객체에다가 값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썼는데 그거를 제가 삭제를 하지 않다거나 가비지 컬렉션 대상으로 해놓지 않으면 그 녀석은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효율적으로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하게끔 짜려면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임뮤테이블이고 어떤 건 뮤테이블이냐 보시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리스트 타입이라든지 딕셔너리, 세트, 바이트 어레이가 바로 뮤테이블입니다.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 열거형 데이터 타입인데 변할 수 없는 데이터 타입 있죠.
튜플이 있죠. 그죠? 튜플 같은 경우에 그런 소스 코드 본 적 있을 거예요. 딕셔너리인데 갑자기 그 형변을 해가지고 튜플로 바꾼 다음에 연산 처리하고 나서 다시 딕셔너리를 꼽는 그런 코드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딕셔너리로 돌리지 왜 튜플로 바꿨지? 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숙지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데 표정들이 아니죠? 자,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 책에 있는 소스 코드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예요. 클래스 하나 정의해 볼게요. 프로그래머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클래스 변수로 랭귀지라는 리스트를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머라는 객체를 만들 때 내가 다룰 줄 아는 랭귀지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 add랭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로 들어온 랭귀지를 이 클래스 변수에 더하는 아주 단순한 코드죠. 그리고 함수가 초기화될 때 내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인스턴스 변수 네임에다가 내 이름을 꼽는 그런 아주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소스 코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파이썬 발전기 한번 돌려볼게요. 자, 프로그래머 크리스초 집어넣어서 크리스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파이썬 코드도 짤 줄 알고 자바도 짤 줄 알아서 말이 막 꼬이네요. 하도 빨리 해가지고. 자, 파이썬이랑 자바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네임을 찍어보고 랭귀지를 찍었습니다. 그럼 파이썬 자바 저희 클래스 변수 랭귀지에 들어와 있겠죠. 자, 두 번째 객체 만들었어요. 우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진이는 2달 된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겠죠. 그래서 언어 추가하지 않고 이름 찍은 다음에 랭귀지를 찍었어요. 자, 값이 뭐가 나오죠? 네? 자, 들어가 있죠, 값이. 왜 들어가 있죠? 앞에서 넣었으니까, 그렇죠?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했지만 어쨌든 클래스 변수의 뮤트블한 리스트에 대해 값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된 객체의 랭귀지에도 똑같은 값이 보이는 겁니다. 두 개가 동일한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징 에펙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짤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언제 들어갔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짜려면 클래스 변수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변수 랭귀지는 다른 객체 간의 공유가 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혹시 자바 할 줄 안다. 그죠? 꽤 계시네요. 그죠? 이런 스태틱 언어 다루신 분들 보시면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내가 자바를 배운 상태에서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좀 이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를 위해서 선언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바 같은 랭귀지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를 선언해서 이게 무슨 변수인지 얘기를 해주고 나서 갖다 쓰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갖다 씁니다. 그리고 값이 없으면 변수가 막 생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클래스 변수는 객체 간에 동일한 값을 공유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객체 간에 어떤 값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인스턴스 변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클래스 변수에 넣고 인스턴스 변수에 넣고 이거를 아무 의도 없이 사용하시면 나중에 그런 서프라이징 이펙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엔 북 리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지를 클래스 변수에다가 명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기 함수는 아까 프로그램이랑 똑같죠. 그리고 리드북이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인스턴스 변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컨트리 변수를 그냥 출력하는 아주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그죠?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객체 2개 만들었어요. 크리스랑 안나를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제 첫째 딸 이름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책을 읽었다 함수를 호출해 보니까 크리스초는 사우스 코리아, 안나초 사우스 코리아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래서 값을 바꿔줘야겠네. 아까 전에 보니까 클래스 변수는 객체 간의 값이 경고된다 그랬지. 그래서 크리스.컨트리하고 USA로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크리스로 리드북을 호출해 보니까 USA로 잘 바꿨죠. 자, 안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거기 지금 방금 한 분 이렇게 하신 분 책 하나 드릴게요. 예, 그분 책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안 바뀌죠? 혹시 왜 안 바뀌는지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인스턴스 변수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인뮤터블 객체였죠. 자, 이게 지금 인뮤터블이었죠. 컨트리가. 그죠?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이 값의 객체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객체가 새로 생성돼 버린 거죠. 그럼 크리스 객체의 컨트리라는 변수가 생성돼 버린 겁니다. 내가 아까 북 리더에 있는
얘를 본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생성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책에 좀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이뮤테이블, 뮤테이블에 대한 인지가 없이 값을만 바꾸다 보면은 이게 공유가 될 건데 갑자기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값이 안 바뀌었네? 그래서 맞다. 클래스 변수는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명으로 접근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클래스 명점 컨치를 해서 값을 바꿨어요. 자, 크리스, 안나 값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변경된 이후에 생성된 션이라는 객체의 컨치를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만 빼고 바뀌었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임뮤테이블한 객체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와가지고 클래스 변수의 값을 아무리 바꿔봤자 얘는 다른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리하기 전에 이걸 만약에 제대로 정의하려면 실은 이 클래스 변수는 일종의 상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명도 바꿨어요. 사우스 코리아 북 리더로 바꿔주고, 자 보시면 이건 내부용으로만 쓸 변수야 라는 의미에서 언더스코어를 앞에 붙여주고요. 컨트리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우스 코리아를 집어넣어줬죠. 그리고 리드북에서 이 컨트리를 호출할 때 셀프가 아니라 클래스명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객체 만들어 봅니다. 인사기로 만들고 찍어봤어요. 사우스 코리아 잘 찍히죠? 근데 내부용인데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바꿨어요. 이런 경우 꼭 있죠. 여러분들, 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개발자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드북을 찍었을 때 이 값은 뭐가 나오죠? 사우스 코리아가 나오죠. 왜? 클래스 변수를 접근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여기서 클래스 변수명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바꿔버리면 얘 값이 바뀌겠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클래스 변수가 모든 객체 값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스화 되는 시점에 같은 값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클래스 변수는 객체 이름으로 셀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값이 변경되지 않는 상수와 같은 값을 사용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자바 코드 익숙하시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변수에 접근하려면 뭘 써야 되죠? 스태틱이라는 예약을 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값을 변경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파이널이라는 예약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와, 시간 엄청 빠르네요.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로컬, 논로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클래시즈라는 그 페이지에 스콥, 유효 범위와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예제를 설명한 코드예요. 자, 우린 개발자니까 위에서부터 보지 말고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 순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함수 선언문이죠. 자, 스콥 테스트 호출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와서 함수 선언문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자, 스팸이라는 스콥 테스트 함수의 로컬 변수에 테스트 스팸이라는 값을 넣고요. 두 로컬 호출했어요. 이 내부에 있는 함수 호출이 되죠. 그러면서 스팸 함수에 로컬 스팸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자, 이 변수는 두 로컬 함수의 스팸 함수죠. 자, 로컬 변수죠. 이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하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스팸을 찍었어요. 뭐가 찍히죠? 테스트, 그렇죠? 그렇죠? 요 스팸은 이 녀석이죠. 얘는 이 안에만 있죠. 그 파이콘, 우리 파이썬 코리아 그 커뮤니티 그 페이스북 질문들 보면은 이런 질문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거 캡처 뜨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겠다 했는데 이 유효 범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럼 논로컬 볼까요? 자, 두 논로컬 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논로컬 스팸 변수 호출해가지고 값을 바꿨죠. 그리고서 나온 다음에 이 스팸 메시지를 스팸 변수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바뀝니다. 논로컬, 저는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자, 로컬 변수가 아닌데 글로벌 변수도 아닌, 그러니까 내 함수 영역 밖에 있는 변수를 호출을 하는데 글로벌 변수까지 가지 않는 그런 변수를 호출하는 예약어입니다. 파이썬 3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논로컬?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함수 호출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이 갑자기 떨어지나 봐요. 말이 좀 점점 느려지고 있죠. 혀도 꼬이는 것 같고. 자, 글로벌 호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글로벌 호출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의 값을 변경하고 나서 다시 스팸 변수를 호출하면 값이 뭐가 나오죠? 논로컬 나오죠? 그죠? 그죠? 이 변수를 좀 호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함수가 끝난 다음에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스팸 변수를 호출하면은 그때서야 글로벌 스팸 변수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바 같은 코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서 뭔가 예약을 쓴 것 자체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바깥쪽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나서 변수명을 불러가지고 그 변수를 쓰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건 반대예요. 안쪽에 있는 변수가 뭐 논로컬이다, 글로벌이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고요. 이거 보면 자, 글로벌 영역에 스팸 변수가 없었죠. 근데 안에 있는 함수에서 호출이 돼가지고 이 스팸 변수가 없으니까 글로벌 스코프의 변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좋은 코드입니까? 자, 여러분들, 좋은 코드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 스팸이라는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이 스팸 변수가 로컬 변수인지 글로벌 변수인지 뭔 변수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코드는 우리 공식 튜토리얼 문서에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스코프랑 네임스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소스 코드인 거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그죠? PPA 다들 많이 보셨죠? 자, 하나 따왔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non-public, 즉 내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언더스코어를 앞에 붙여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하위 클래스에서 이름이 충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더스코어 2개를 붙여라 해서 맹글링 규칙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맹글링 하면 이렇게 언더바 2개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물론 맹글링 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글에서 요 링크에 가보시면은 구글 내부에서 쓰는 파이썬 코드 스타일 가이드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귀도 아저씨도 구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귀도가 추천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시들이 있죠. 보시면 콘스탄트 상수인 경우에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내부용은 앞에다가 다 언더바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언더바 2개, 던더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PEP8에서는 이런 경우, 죄송합니다. 자, PEP8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글 같은 기업에서 사용했을 때는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더스코어를 쓰는 것이 자체가 타이핑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유닛 테스트 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린트의 워닝 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막도록 해라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변수 쓰지 말랍니다. 자, 장점 occasionally useful. 거의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단점으로는 값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굳이 필요하다면은 모듈 단위의 콘스탄트 형태로 활용을 하고 명령 규칙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 뮤트블, 이뮤트블 오늘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시더라도 제 오늘 세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객체 변경 시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사용해야 되고, 자, 유의 범위 꼭 신경 써야 되고, 어떤 스코프의 변수를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좁은 범위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렇게 쓰다가 리팩토리를 해야 되겠다 시점이 되면은 그걸 좀 스코프이 넓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용을 쓸 때는 언더스코어 쓰시고요. 글로벌 변수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파이썬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반드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코딩 하시길 바랍니다. 힘드네요. 네. 자, 혹시 질문 받을 시간 있나요? 발표 종료가 다 돼서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질문 받을 거고요. 제가 엘라스틱 소속이라 엘라스틱 부스에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